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벌 작업과 산벌 작업. 아마 그 이번 스터디 하면서 갱신벌채 작업종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첫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벌 작업과 산벌 작업, 또는 개벌 작업과 그 택벌 작업, 그 다음에 개벌 작업과 이단님 작업, 예,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 예, 이제는 그럼 잘 들리시죠? 그러면은 CSW님. 아닌가요? 예, 하여튼, 예, 잘 들리기를, 예, 바라고,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갱신벌채 작업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제 뭐 각 그 작업종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그 특성, 그 비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산벌림과 택벌림, 이단님에 대한 그 설정 조건에 관련한 문제들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단님을 뭐 조성함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그 소나무림에 대해서 그 이단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하층으로서 적당한 그 수종 뭐 한 5가지를 들고 그 이유를 뭐 설명하시오라는 그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개벌 작업과 산벌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택벌 작업, 이단님 작업, 외림 작업, 중림 작업, 그 다음에 죽림 작업, 그 대나무 숲 있지요. 죽림 작업에 대해서도 특징은 꼭 알아두셔서 자유자재로 언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부가 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업종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종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좀 이러이러한 사업종으로 좀 바꾸어 쓰면 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언급을 할 때는 항상 아까 제가 그 이 스터디를 하기 전에 그 설명을 드렸겠다지만은 사업종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사회적인 부분과 환경 경관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 실시 설계적인 측면과 그 시공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 고차원적인 시스템으로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예, 그렇게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갱신벌채 작업종에 대한 개요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확기에 도달한 인분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 경관적인 요인에 따라서 적절한 작업종을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라든지 재해 우려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게 개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확 벌채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 기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확 벌채에 대한 기준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벌기력 및 벌채 기준에서는 모두배기가 있고 골라배기가 있고 모수작업이 있고 외림작업,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두배기 작업 내에서도 친환경 벌채 기준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벌채구역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 기준을 적용을 하고 5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수확을 해야 된다는 점, 예, 이 부분도 저는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서는 이제 개벌 작업과 산벌 작업에 대한 이제 비교적인 설명을 들어갈 건데, 먼저 첫 번째가 개념적인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역시 그 같이 이제 그 비교 대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표로서 왼쪽 부분에는 자 개벌 작업이 되겠고 오른쪽 부분에 산벌 작업. 또는 그 개벌 작업을 현재 그 우리 산림청에서는 국어 순화 형태의 일환으로서 모두 배기 작업으로 언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택벌 작업은 골라배기가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그러면 자 개벌 작업은 무엇이냐? 대상 임지 내의 모든 인목을 자 벌채를 하는 것. 이게 모두 배기 작업, 개벌 작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는 면적을 50헥타르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벌채 구역은 5헥타르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5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균 나무지름 크기 이상의 인목을 헥타르당 50본가량을 남겨야 한다. 이게 현재 수확 작업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벌 작업에 대한 설명. 먼저 첫 번째, 예비벌로서 임관의 소개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종자 결실 직후에 일부 인목을 벌채를 해서 어린 나무 발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하종벌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후계림의 생육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더 이상 상층목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후벌을 실시를 한다는 것. 이러한 산벌 작업은 전갱 후벌 방식. 그러니까는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벌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갱신이 완료가 된다라는 것.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적인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자, 산림 경관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 왼쪽에는 자, 저는 모두 배기로 할게요. 그냥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개벌 작업이 나왔기 때문에 개벌 작업으로 적는 것도 나을 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모두 배기 작업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산벌 작업. 우선 저는 이제 모식도로서 자 설명을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기존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거 어린 나무 아닙니다. 벌채를 했을 때 자, 깔끔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그 개벌 작업에 대한 그 모식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벌 작업에 대한 그 모식도 2개, 3개, 4개, 자,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먼저 이제 그 기존에 남길 인목들 자, 해주고, 이렇게 있고, 이제 또 어린 나무가 이제 발생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가장 원초적인 이런 형태가 있고, 이제 먼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게 가장 윗 그림이 이제 원래의 이제 숲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벌을 하고 난 뒤의 이제 숲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수확량이 이제 그 임지에 닿는 이제 수확량이 증대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어린 나무 이제 하층에 이제 어린 나무가 이제 자라는 그런 그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어린 나무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린 나무가 이제 발생이 되고 나면은 이제 화종벌을 이제 실시를 해주겠죠. 이런 인목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어린 나무가 이제 잔존목으로부터 그 이제 보호를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어린 나무가 이제 상층목에 대한 그 보호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실시를 함으로써 이런 그 모식도로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이 단계, 총 5가지 단계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산벌 작업에 대해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이제 뭐 모식도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특성, 그리고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식도도 꼭 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적인 부분이 이제 하고 나면은,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모두배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모두배기 실시 이후에 임지가 자연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 그 다음에 비바람 등에 의한 양분 토양이 유실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황폐화가 진행된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점. 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잔존목으로부터 그 임지와 하층목이 보호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표토와 양분이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생태적인 종 다양성과 안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예.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산림 경관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사례를 통한 적정 갱신벌채 작업종의 선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정 갱신벌채 작업종에 대한 선정. 먼저 첫 번째, 제가 이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 감리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안을 기술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배기 지역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 그 다음에 수화식재 지역, 그러니까는 2단님 조성 지역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작업,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두배기 실시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분이라든지 표토의 유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게 제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림목의 뿌리가 이제 이로 인해 노출됨으로써 이제 고사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고사로 인한 경관성 가치도 훼손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러한 모두배기 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좀 더 약간 좀 규제적으로 아마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겠는데, 사방사업의 병행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화식재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조림목이 그리고 임지가 상층목으로부터 계속 꾸준히 보호를 받고 있더라. 그리고 고사율은 낮았으며, 그 다음에 경관적 가치도 우수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상층목을 이제 벌채하고자 할 때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산림 기술의 실태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복층림, 2단림 형태의 조성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임업 기술로 봤을 때는 하층목에 대한 훼손과 손실이 아직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 예. 이게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첫 번째, 수확 벌채를 실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재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복층림 경영 실현을 위한 숙련된 기술자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SW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부분. 먼저 숲의 갱신에 대한 개요로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개벌 작업과 산벌 작업의 개념 및 특징, 정의, 조건,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서로 이제 비교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산림 경관에 대한 개념,
예,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개벌 작업과 선벌 작업에 대한 산림 경관적인 특징, 뭐 경관 인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관적인 측면 판단 부분, 예,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서 이제 마무리, 이제 그 내용 정리 부분 설명해 주신 부분, 예,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